네, 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시아 지역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는 게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최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 학생들까지 캠퍼스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해 왔는데요. 비자 신청 검토도 중단했습니다. 일단 이 정책이 1월 말까지 유지가 되고요. 홍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중국 밖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정부가 승인하는 호텔에 머물러야 하고요. 중국 본토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입을 지난해 3월부터 막아왔고요. 앞으로도 이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교환학생을 신청한 모든 학생과 내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할 예정이었던 학생들 모두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오는 외국인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심지어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국경조차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거에 의하면 유독 좀 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경 개방에 더 보수적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교육 전문지 더 크로니컬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감염률이 다른 대륙의 국가들보다 좀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다시 창궐하면 처음부터 다시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차라리 국경의 문을 폐쇄하는 것보다 더 긴 격리 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기간은 최대 28일까지로 제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후에도 그들을 추적 검사하는 내용까지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도 너무 길어서 이 또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참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 원격 수업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 일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원격 수업이 노숙인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은 원래도 존재하던 교육에서의 형평성, 그러니까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격차를 더 크게 느낄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한 내용은 노숙인 쉼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노숙인 쉼터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공간이 제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허술한 와이파이,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북적이는 공간, 큰 소음, 이것들을 이제 피할 수 없을 테고요. 또 이제 원격 수업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비춰지다 보니까 네. 이제 집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료 학생들로부터 놀림이나 따돌림 등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격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이 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온라인 학습의 등장이 집이 없는 아이들이 학습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게 그 어떤 때보다 쉬워졌다, 이렇게 좀 지적하면서 보다 촘촘한 지원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교육만큼은 좀 누구에게나 평등한 시대를 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